지금 다들 맛있는 김치 부침개와 해물파전, 동그랑땡과 떡국 드시며, 그리고 영악한 조카들에게 좌우로 정신없이 삥을 뜯기시며 즐거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모두 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전세계 육지 면적의 고작 0.07%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땅, 그것도 전세계 인구의 고작 0.6%를 조금 넘는 수준의 약 5천만의 인구로 이루어진 매우 독특한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인 것을 넘어 가장 멋있고 또 가장 특별한 국가이자 민족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어차피 내가 사는 나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만약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가진 보물들에 대해 5가지만 짧게 추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해 올라가 보자면, 5위는 바로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입니다. 정말 아주 가끔 한 100년에 한 번씩 짧게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나갈 때마다 물론 그 나라의 멋진 유적들이나 그림 같은 바닷가 같은 게 굉장히 근사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며칠만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원래가 집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를 슬프게 만드는 키 크고 잘생긴 코쟁이 아저씨들이나 금발의 예쁜 아가씨들이 너무 무섭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외국은 다 그게 뭐든 다 너무 느리고 불편합니다. 그건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도 그 느낌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마치 이곳은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어떤 강박증이 있는 중증 환자들만 모여 사는 거대한 병원처럼,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전 세계 모든 주거지 중 편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고일 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아파트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속 세상이 더욱 활발한 한국의 온라인 인프라, 아마 온라인 속 활동만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랑 알래스카에다 아프리카까지 다 합한 것 정도의 거대한 영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하루도 아닌 거의 반나절 만에 현관 앞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그걸 탐내거나 훔쳐가지 않고, 아니면 그냥 밖에 직접 나가 뭘 사려고 해도 동네마다 편의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과 치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둑 걱정이 없는 매우 드문 나라이자, 젊은 여성이 그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혼자 어디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현 시점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압도적 치안은 단지 사회 인프라가 좋은 것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민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4위는 바로 김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짜 또는 돈을 적게 들어 누리는 것들, 아니면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데, 김치는 집에서도 매일 먹고 또 식당에 가도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맛 좋은 김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어울리며 동시에 건강을 지켜주는 약 기능까지 하는 이 지구상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300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와 함께 우리나라는 된장을 비롯해 각종 장류와 무침, 절임, 볶음, 그리고 쌈 등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매우 드문 국가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일종의 과학과도 같은 분야이고, 또 오랜 세월을 걸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토대로 아주 천천히 구체화되고 발달되는 분야인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 보면 음식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지 못한 국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게 많고 또 자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며, 그게 골뱅이나 미나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이상한 음식들조차도 귀엽고 엄청나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장 김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맛있는 우리 먹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요롭다는 점은 정말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3위는 드디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신화 또는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과 기록을 가진 그야말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훑어봐도 그 비슷한 인물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입니다. 일단 당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런조는 그 누구보다 먼저 번개 같은 발을 사용해 가장 먼저 북쪽으로 튀어버린 것에 더해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될까봐 사사건건 그를 괴롭힌 것을 넘어 나중에는 아예 전쟁 중인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여 고문하여 그를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또 다시 전세가 위급해지니까 정말 양심도 없이 그에게 긴 편지를 보내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했던 그런 런조의 맘먹는 수준의 해악이었던 당시 동북아 최고의 장수였던 하지메 사토루 역시 그는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걸쳐 모아놓은 160척의 판옥선과 잘 훈련된 약 1만 5천 명의 조선 정예 수군을 그 한심했던 7천량 전투 한 방에 싹 다 수장시켜버린 인물로 임진왜란 내내 런조와 함께 우리 이순신의 발목을 잡았던 원흉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앞서 말한 런조의 린치 때문에 망가진 몸으로 고작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총 330척 그 중에서 전투에 나선 133척의 왜군들을 상대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를 그 사악하고 끔찍한 외놈들로부터 구해내 오늘날 우리가 나카무라가 아닌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를 쓰며 우동과 닭광 대신 쌀과 김치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귀인이자 신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그 명량 외에도 한산도 대첩과 노량 대첩 등 그의 신화 같은 전쟁 활약은 이미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가 승리한 그 26전의 전투들이 모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왜군들을 보이는 족족 수상시켜 버리면서도 우리 조선의 수군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는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 과거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의 후예라는 것이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자부심이 되어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에서 보여준 바로 그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처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서운 어려움이라고 한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는 바로 한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고 또 아주 많은 종류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문자는 다른 문자들에 비해 더 우월한데 우리 한글은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디폴트로 다 장착하고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막 영어로 뭐라고 써놓으면 확실히 분명 뭐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건 영어 자체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영어가 지난 수백 년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 국가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어디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과거 영국과 미국의 후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글은 세상 모든 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리를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일단 문자로서의 기능을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에 더해 마치 레고처럼 말하자면 3D로 입체적으로 최소한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서 착착 완성해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천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극한의 효율을 가진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은 너무 예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맛은 당연한 것이고 건강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에 더해 심지어 미적 완성도까지 함께 고려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다른 모든 사물들 역시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개발을 해왔는데 이 한글 역시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면 마치 자석이 붙은 듯 이게 글자의 받침이 착착 갖다 붙으며 한 덩어리씩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문자보다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 한글은 이게 우리 세종대왕께서 궁예를 하시어 먼 미래 디지털 세상까지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맞춤으로 제작한 것처럼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가장 완벽한 미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도 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국가로 정말 순식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한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위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점이나 또는 너와 나 우리 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도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또 여자들 역시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이게 너무 우리 자랑하는 것 같아 조금 얄미우니까 차치하고, 대신 천사와 악마가 한 몸에 갇혀 있다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승질머리가 급해 단순히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최고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며, 또 비행기 타서도 다들 착륙을 하기 10분 전이 되면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다들 모두 짐을 정리하고 플라스틱 쟁반도 착 위로 올린 후 입국 카드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서 손에 쥔 채로 안전벨트 매고 모두가 얌전히 착륙을 기다리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 승무원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좋은 쪽으로 급하고 효율적인 국민성 덕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성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회복성입니다.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삶도 그리고 세상 만사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종종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실패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삶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종종 이전보다 더 높은 성공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의 실패만 경험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돼요. 그 사건이나 실패로부터 다시는 일어서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얇은 비단천으로 살짝 덮어놓기만 한, 그러나 그 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야만 그 자체인 너무도 무서운 곳이어서 이 세상에 사연 없는 국가나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번 커다란 사건을 겪게 되어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또는 공격을 받게 되면 그냥 거기서 좀 저항하다가 상대가 너무 강하면 이내 포기하고 자신의 역사, 민족,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 경제가 주저앉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 게, 어찌된 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극에 달할수록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부터인가 신비로운 힘을 끌어가지고 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버리고 결국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기어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지난 5,000년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좀 별종이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지구 역사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중국과 거란 등 거대한 적들과 싸워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결국에는 이겨온 수많은 사례들이나, 아니면 근대에 와서 한국 전쟁이나 IMF 등과 같은, 아니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들을 결국에는 단순히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모두가 그 위험 앞에 차돌처럼 똘똘 뭉쳐 단결해서 이겨낸 역사를 보면, 그것도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 회복성이야말로 다른 수많은 우리의 강점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로 남아있게 만든 저력이자, 또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선진국 가운데 한 곳이 된 이유이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그래왔듯 그 모든 어려움을 결국에는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국가 차원의 서사든 간에 우리는 항상 결국에는 모두 다 잘 될 수밖에 무려 5,000년 동안 우리 안에 축적되어 온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살펴본 그 5가지 모두 사실 우리 모두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래서 딱히 평소 고마움 같은 건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이고 특혜이며, 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고 있는 정말로 귀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익숙한 축복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며, 모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잘 헤쳐나가고 또 좋은 행운의 기회가 있다면 그건 역시 꼭 잘 잡아. 그렇게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